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읍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읍을 배우셔야 되는데, 읍은 이렇게, 이게 구부리는 거에 따라서 배읍, 중읍, 소읍해요. 이걸 구부려서 이렇게 상대를 높여서 안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가볍게 하면은 이건, 그냥 하읍이라고 하고, 이제 말하자면 얕은 나이 젊은 사람한테 답을 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읍은 이제 중간 정도 이렇게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상읍은 이 무릎 아래까지 손을 내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서 눈높이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오는 거예요. 그래야 돼 상읍이 제일 높은 읍. 읍은 이제 절 대신에 하기도 하고 절할 때 절 앞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읍을 하는 음례를 하는데, 사실은 유치원에서는 배꼽 인사라고 해서 배꼽에다 손 이렇게 모으고 배꼽 인사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거하고 이 읍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보기도 적으니까 읍하는 거를 일상화하는 게 인사하는데, 서서 인사하는 데는 그래도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예를 갖추는 쪽에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교는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상대를 최대한으로 상대를 높이는 것이 예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려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상대를 물리적으로 높일 수가 없으니까 자신을 낮추는, 그래서 이제 읍도 하고 절도 하는 것이죠. 상대를 높이는 거니까 요즘 유교 윤리가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렇게 혹독하게 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예가 있는 거죠. 상대를 너무 잘 배려한 거예요. 최대한으로 배려하는 것이 예예요. 그러니까 현대 용어로 말하면 배려라고 하는 말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짝배자고 생각여자, 상대방을 생각해낸다 해서 배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했죠. 배려라고 이렇게 쓰는데, 유교는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배려도 차별적 배려를 하는 거예요. 높은 분에게, 더 부모와 같은 그렇게 높은 분에게,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그 다음에 아래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유교의 예다. 근데 기본 정신은 배려인데, 유교는 배려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읍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읍은 이렇게 쓰죠. 오늘 진도는 11편에 원래가 이제 선진편이라고 했죠. 선진편에 11장까지 한 걸로
11장. 그러니까 이 교재의 쪽수로는 188쪽. 11쪽까지 했습니다. 11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로문사 귀신한데 자왈 미릉사인이면 언능사귀리요 감문사하노이다 이렇게 물으니 왈 미지생이면 언지사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다. 그래서 그 규절을 다른 건 앞에 거는 그만두고 한 장 11장만 먼저 성독을 하고 12장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종교성, 종교적 신앙, 그 신을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한 부분이고 생과 사에 대한 말하자면 죽음과 삶에 대한 견해를 공자의 견해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계로문사 귀신한데 시작. 계로문사 귀신한데 자왈 미륵사인이면 언능사귀리요 감문사노이다 왈 미지생이면 언지사리요. 여기서는 토가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습니다만 이 언정 뭐 이렇게 토를 미릉사인연정 이연인된 언능사귀리요 뭐 이렇게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표가 큰데요. 여하튼 사람도 못 섬기는데 무슨 귀를 섬기느냐? 어찌 귀를 섬긴다고 하겠느냐? 죽음도 한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안다고 하리요. 뭐 이렇게 어찌 죽음을 아리요 이렇게 이제 대답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오늘 12장은 민자는 시측에 어느냐야 하고 자로는 요게 행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붓셀 항자로 항항여야 하고 여묘 자공은 간간여야 어느 자락하신 하시다. 약 유야는 부득기 사연이로다. 이렇게 요 두 문장인데요. 민자는 민자건 이제 성민자고요. 민자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자 건자를 안 쓰고 자자 정자하고 유자하고 자자를 썼는데 민자는 하여튼 요거는 이제 주의 깊게 안 봤습니다만은 저도 이게 민자는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정자의 제자들이 논어를 기록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자기 가까운 스승님을 정자라고 했고 또 유자도 이제 거기에 그 제자들이 관여를 했다고 해서 이스류자 유자 그건 제가 처음에 논어 처음에 얘기할 때 첫 부분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첫 페이지 2장으로 말하면 이 책으로 말하면 증자왈 해서 증자를 자왈이라고 했고
유자왈 해서 자자를 넣었어요. 그 2페이지에 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다 잊어버리겠지만요. 유자왈 해서 2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유자왈 해서 유약을 성인 공자와 뭐 비슷하고 또 모양 닮았다 이렇게 해서 가필약자를 아마 자로 써서 약이라고 해요. 이름은 약이라고 했다. 그런데 유약, 성은 유약. 그래서 성은 유. 그래서 유약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기다 이름을 쓰지 않고 유자왈 한 것. 여기에 이제 유자의 제자도 논어를 편집하는 데 참여한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한 장 넘겨서 4페이지에 네 번째 장 증자왈, 이제 4페이지에 첫 줄에 증자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증삼, 석삼자 이름이 증삼이고 자는 술의 여자, 술의 여자를 써서 자여라고 하는 그런 그 제자인데, 공자의 제자인데 공자의 학통을 안자는 일찍 돌아가서 도통을 잊지 못했고 증자가 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자가 그 노 선생님인 공자의 제자로서 자신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논어를 편집할 때 증자의 제자가 참여한 흔적으로 우리가 증자라고 했다. 증삼이라고 안 하고 증자라고 자여라고 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자를 부르지도 않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증자라고 해서, 증자는 여러 곳에 나와요. 유자는 앞에 한 번 나오고,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그 12장 선진 11편의 12장 민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을 민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 상당히 훌륭한 제자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민자가 옆에 시축 곁측자예요. 곁에 있는 옆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 시자는 매실 시자고요. 매실 시자. 매실 시자 두 인변에 그냥 인변이면 매실 시자고 두 인변이면 기다릴 대자가 되죠. 그걸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매실 시자가 됩니다. 이제 두 사람 관계에서 이거는 기다릴 대자고, 이건 한 사람이 옆에서 매시는 거는 매실 시자가 됩니다. 시축, 곁측자니까 곁에서, 곁이란 말을 요즘 안 쓰나 옆에서라고 해요. 옆에서 모시고 있음에, 그러니까 민자가 누구를 모시고 있냐면 공자님을 모시고 있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여야 하고, 여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러한 모습의 형용사 어미로 이게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어느 한 모습으로 하고 계시고,
계셨고, 근데 그런 은은은 뭐냐? 은은이라고 하는 말은 몇 번째 나오나? 한 서너 번째 나오는데요. 몇 쪽에 있나요? 몇 쪽에 나왔는데, 166쪽에 보시면은 첫째 줄에 첫째 줄에 2장이죠. 그러니까 2장 향당 제10편의 이 두 번째 장에 조의 여하 대부원의 간간여야 하시면 여기 간간도 나와 있고요. 여상대부원의 은은여야로시다. 이렇게 여기 은은여야로시다. 여기에서 나왔던 똑같은 표현인데요. 은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온화한 모습, 온화한 모습. 그러니까 민자가 공자님을 곁에서 모시고 있음에 그 모습이 아주 온화하게,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모시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로는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굳셀 항자, 항항여야로 여야하고, 여야는 똑같이 형용사 범위. 항항은 굳세, 아주 굳세고 떳떳하고 용감하게, 그래서 용감하게 보이는 그런 아주 당당하고 용감하게 굳세게 보였고,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세로 옆에서 공자님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자로는 뭐 여러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계로 앞에 나온 계로나 자로나 계로라고도 했고 자로라고도 했습니다. 그 계로 자로의 자는 이름은 뭐라고 했죠? 계로 자로. 복음중자 중에다가 말미암을 유해서 중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중유고, 그 자를 괴로 또는 자로라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1장의 계로문사 할 때 그 계로, 여기는 자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로는 항상 용감했어요. 아주 용감하고, 무슨 공자학단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처리할 정도고, 용감하고 이렇게 싸움도 잘하는 이런 싸움이랄까, 뭐 이렇게 뭐 주먹으로 싸우고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용감하게 잘 나서서 일도 처리하고, 또 이제 공자학단이 천하를 철원하다 보면 별 문제가 다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용감하게 해결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로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해서 부러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제자야. 그래서 이제 자로는 항항여야, 이렇게 자로는 아주 굳세고 당당한 모습으로 모시고 모셨고, 여묘자공은 간간여야언을, 간간은 아까 그 166쪽에 간간여야 하시며 상대부원의
은원여야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간간은 역시 강직한 간자예요. 강직하다 하더라도 항항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항항은 겉모습이 이렇게 좀 왈가닥스럽고 용감해 보이고 뭐 이렇게 무력적이고 이런 것이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항항이라면 여기 염유 자공은 간간이라고 하는 것은 굳센 모습인데 요거는 마음이 굳고 또 결심이 대단하고 뭐 이렇게 한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내면에 간직한 그러한 고든 심성, 그것이 표출을 형용사적으로 그 당시 간간여야라고 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민자건, 그 다음에 자로, 계로, 그 다음에 염유 자공도 자공은 단목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염유는 염구라고 염자고 두제자 위에 한일자가 빠진 거예요. 두제자 재배할 때 제삼 할 때 한일자가 위에 붙어 있으면 두제자고 요거는 염자예요. 그 염유 이수류자가 이름인데 그래서 이 이름의 염유, 그런데 사실은 이름은 이수류자가 아니고 지금 구할 구자예요. 염구인데 자유라고도 하고 그냥 유자만 붙여서 염유라고도 했어요. 그건 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염구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유 아들 작자에다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자공은 지금 말한 대로 단목사, 이름은 단목사. 이게 논어에 여러 번 나오는 거라 사실은 번번이 설명을 하기가 하지만 단목이 성이고 이름은 줄사자 단목사. 그 염유하고 자공 단목사, 염구와 단목사 그 제자는 공자님을 옆에 메시면서 아주 단단한 결심과 이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건을 어느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상황의 있건을 자락하시다. 뭐 자는 뭐예요? 자는 공자죠. 공자 선생님께서 즐거워하셨다, 낙하셨다. 그렇게 하고 하신 말씀이 여기 왈자는 없지만 하신 말씀이 약유야는 부득기 사연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약은 만약에 또 만약인데 사실은 같은 약자니까 유 같은 사람은 조금 전에 유라고 얘기했죠. 중유 자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용감했다. 그러니까 공자 학단 단체에 말하자면 치안을 담당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부의 어떤 반항 단체가 나타나고 그러면 무력으로 해결할 정도로 싸움을 잘했던 용기 있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 유 같은 경우는 부득기 사연이로다. 부득은 잘 얻어서 하지 못하다. 잘 하지 못하다. 기사연, 그 죽음의 연자는 전체에 대한 그러할 것이로다. 그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어미라고 봐야 되겠죠. 부득기사, 제대로 제명에 죽다. 그래, 죽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 부득기사는 그냥 제명에 제대로 자연적으로 자연사를 그렇게 제명에 죽지 못할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성격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로는 정말로 어떻게 죽었느냐? 그건 이제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 윤씨는 누군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고, 홍씨, 윤씨, 이게 후대 주자 이후, 주자가 집주를 한 거니까, 주자 이후에 수집을 한 거니까, 주자가 수집한 거니까, 주자 이전에 주석가에 윤씨가 있었던 거죠. 윤씨가 말하기를 자로는 강강하여 굳세고, 이 강자 위에 강자는 부드러운 것에 대해서 굳셀 강자고, 이 밑에 강자는 강약이라고 해서 약한 것에 대해서 강한 거예요. 똑같이 강자인데 같이 혼동에 쓰기도 해요. 그런데 원래는 위에는 아주 그 음양을 비유해서 얘기할 때 강유로 얘기를 하죠. 그 양의 강함과 음의 부드러움. 그래, 부드러울 유자하고 왜 부드러운 것의 반대가 굳셀 강자고, 그 다음에 강할 강자는 약할 약자의 반대니까. 약할 약자의 반대. 그러니까 굳세고 강해서 유부득히 사질이 제대로의 죽음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고로 인이 계지. 그래서 공자께서 늘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을 인연해서 이런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계지 조심을 지키고 경계를 했다. 그런데 그 후에 자로는 졸사어 위 공회, 이게 발음이 회입니다. 공회라고 하는 사람이 난리를, 이제 뭐 난동을 부려서 위나라가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위나라의 공회의 어려운 사건에 말하자면 졸사, 마침내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피사를 당한 거죠. 해를 당해서 제명에 죽지 못한 그러한, 그러니까 이건 공자의 공자 사후의 얘기. 그리고 그러니까 전국 시대, 공자 시대는 사실은 뭐예요? 공건 시대 끝에로서
춘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춘추 시대만 해도 그 봉건 국가들이 제대로 다 주나라의 왕실을 하여튼 왕실이 약하더라도 주나라 왕실에 다 이렇게 조회를 하고 이렇게 받들었던 건데 그 150년 이후에 맹자 시대에는 그 주나라가 완전히 그 말하자면 왕실을 주나라의 그 왕실이 무너지고 그 지방의 봉건 국가들이 이제 세력 다툼을 하던 그러한 시기라서 그것을 우리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춘추 시대, 전국 시대. 그 어간에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위나라라고 하는. 뭐 전국은 6개가 그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다른 봉건 국가들은 전부 이제 소멸되고 6개가 말하자면 강대국이 됐죠. 그 6개가 진초, 연제, 한위, 7국이에요. 7개네요. 한위조. 진초, 연제, 한위조. 그래, 7개의 칠웅이라고, 전국 칠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국 칠웅. 중국 역사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위나라는 그 칠웅 속에 못 들어가고 봉건 국가의 말기에 뭐 사회가 뭐 상당히 그 혼란했던 시기죠. 그러니까 춘추 시대 말기쯤에 공자 사후에 자로가 이러한 그 화를 당해서 공회의 난에 화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한 것을 공자께서 사실은 이렇게 예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이제 뭐 어디에 그 무력 뭐라든 죽임 말하자면 제명에 못 죽고 결국은 어떤 화를 당해서 죽을까 걱정을 했던 것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노인이 논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를 공자께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60이 넘어서 58세부터는 사실은 73세까지는 노나라에 돌아와서 춘추를 쓰고 또 그 다음에 3경을 정리하고 5경을 정리하고 했다는 거죠. 그 공자의 원래 고향이 노나라. 사실은 공자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자의 혈통은 송나라의 왕의 혈통이에요. 송나라 공의. 그것은 그 미자라고 하는 은나라의 왕손을 거기에 봉해줬어요. 그 무왕이 천하를 말하자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은나라의 왕족의 그 시족을 그래도 존중해서 거기다가 말하자면 봉건 국가로 이렇게 봉해줬어요. 봉해준 그것이 이제 송나라고, 그 송나라의 여공이라고 하는, 중간에 여공이라고 하는 그 왕이 말하는 봉건 국가의 왕이 바로 그 왕의 그 후손이, 왕의 여공이 그 왕자의 공자의 난에 의해서 자리를 양보하게 되고 뺏기게 되고 그래. 그 여공의 후예가 바로 공자예요. 혈통. 그
은족이 한족이 아니고 동이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래서 혈통으로는 공자가 역시 동이족 혈통이에요. 유교를 일으킨 또는 유교를 이렇게 체계화시킨 그러한 인물 중에 반수 이상이 역시 이 홍산 문화를 이어받은 동이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사실은 중국인이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이인들이 일찍이 창출해서 이어온 그러한 문화다, 그러한 진리다, 그러한 학문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꼭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야 될 일이고, 뭐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역사적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사상도 중국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뿌리는 동이에 있다. 동이가 선진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나라는 이제 주공이라고 하는, 주공을 봉한 나라가 노나라예요. 그러니까 송나라는 미자를 봉해서 인족의 왕손인 미자를 봉한 거고, 그 다음에 노나라는 주나라의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거기다 초대 공으로 그래서 주공으로 이게 봉해준 나라가 노나라예요. 그런데 노나라로 중간에 여공의 6대 손이 공자의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그 노나라로 망명을 해가지고 노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공자가. 혈통은 동이 혈통에 은나라 혈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노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공자의 고국이죠. 그러니까 공자의 나라인 노나라 사람이 장부를 삼었더니, 장부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장부는 뭐냐면 모든 그 재물을 이렇게 감춰두는, 저장해두는 그러한 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창고라고 말해요. 창고. 이 부자는 바로 이제 그 창고 부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고라는 긴 부라고 하는 얘기는, 긴장자는 그냥 이제 크다는 뜻이고, 이제 큰 그 창고를 다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위자는 장부를 고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뒤에 얘기 나온 걸 봐서는. 장부를 노나라 사람이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 민자건이 말하기를, 근데 민자건 아까 얘기한 그 민자, 그 이름은 건인데요. 민자건이, 자건은 그러니까 자지요, 자자를 붙여서 자건이. 그래, 이름은 덜을 손자, 손해가 손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볼 때는 이게 다리가 절 건자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자 중에서. 그런 건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다리가 전다는 건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덜 손자는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어떠한 그 결손이 있다,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 특징을 이름으로 되게 짓기 때문에. 민자건이 그런데 효자로서 유명한 분이에요. 민자건이 말하기를 구관 여지하오 하필 개작이리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민자건이 말하기를 여전히 잉이라고 하는
여전히 말미암아 옛날부터 이런 얘기. 그 옛 구자가 있죠. 옛 구자를 먼저 새겨서 인구하면은 옛날부터 이런 얘기. 여기서 관은 이게 일관되게 내려온 것, 이런 내려온 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 창고를 그냥 갖춰 왔는데 여지하오, 왜 그러한 일을 왜 고쳤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어째서 하였는가, 왜 그랬는, 뭐 어떤가 이런 얘기예요. 옛날부터 그대로 내려온 그 창고면 어떻겠는가, 그냥 두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그거 그대 두면 어떤가. 하필, 우리가 여기 하필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온 유래가 오래된 말이에요. 사실 하필 왜 이런 뜻이죠. 하필 어찌 반드시 꼭 해야 했느냐. 개작 고칠 게자 지을자자 고쳐서 그 창고를 고칠 필요가 있으리요. 하필 왜 고칠 필요가 있는가. 이제 민자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노인의 장부를 새로 고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부인이 불언이언정 원필유중이니라. 원필유중이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공자께서 말씀을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제자 민자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남편의 사람이다 해서 다른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서 부인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근래 와서는 남녀 동등 의식이 적하기 때문에 아내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리고 남편은 다른 사람의 부인도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아내 뭐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남편 소유의 사람이다 이런 그러한 어떤 불평등이 깔려 있다 해서 이걸 안 쓰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다 이게 부인이라고 써. 청첩장에도 동령부인 해가지고 같이 초대한다는 뜻으로서 동령부인. 근데 지금 청첩장은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청첩을 하지. 같이 오십시오. 동부인에서 같이 오십시오. 동부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인.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부인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 특정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됨됨이가 이런 거나 마찬가지. 대저 그 사람이 불언이언정 원필유중이니라. 그럼 여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인 애끼는 제자 중에 하는 사람인 민자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자건 사람 됨됨이가 말을 안 할지언정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좀 묵묵히 말 잘 안 하는데 말했다 하면은 뭐예요? 필유중이다. 이게. 여기서 중자는 무슨 중자냐면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적중하다. 뭐에 적중하다 할 때 중자 이중자를 써요. 가운데 중자. 딱 맞았다. 이래. 관역에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 적중이라고 그래요. 적중. 맞을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 가운데에 맞는다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가운데에 맞는다. 그래서 유중이라는 얘기는 사리에 아주 딱 들어맞는다. 딱 들어맞는 그러한 이치가 딱 들어맞는 그러한 꼭 그렇지.
그 사람 말 안 하면 안 했지. 했다 하면은 아주 좋은 올바른 말만 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자원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도 말을 했다 하면 아주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칭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 읽어서 큰 소리로 읽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2, 13장 2장밖에 안 되네요. 민자 시측에 시작. 민자 시측에 은은 요야하고 자로는 항항요야하고 염유자곰은 간간요야 오늘 잔악하시라. 야규야는 부득이 사연이로다. 노인이 장구러니 민자거니왈 인구관여지하오 하필 계작이리오. 자왈 부인이 불어니 연정 언필부중이니라. 쓰겠습니다.